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한국 금융시장에 불어닥친 퍼펙트 스톰입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기회를 찾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심을 꿰뚫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위기는 가치의 소멸이 아니라 자산의 강제적인 재배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상황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퍼펙트 스톰이 대체 왜 생겨났는지 그 원인부터 하나씩 뜯어보고요. 시장의 공포 심리는 어떤지, 또 이 위기 속에 숨어있는 기회는 뭔지, 그럼 어디가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역발상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문제 하나 툭 터졌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개의, 그것도 아주 거대한 악재들이 그야말로 동시에 꽝 하고 부딪히는 그런 현상인 거죠. 이 퍼펙트 스톰을 만드는 첫 번째 재료, 바로 에너지 쇼크입니다. 지금 지정학적 긴장이 엄청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무려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요즘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바로 강달러 현상입니다. 환율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1,500원을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러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지고 이걸 본 외국인 투자자들은 안 되겠다 하면서 돈을 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스톰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미국 연준의 아주 공격적인, 매파적인 태도입니다.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겠다. 이 정책 하나만으로 전 세계 시장에 풀린 돈을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미국으로 쫙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매파적 연준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경제가 좀 느려지더라도 일단 물가부터 잡겠다. 이걸 위해서라면 고금리도 불사하겠다. 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고금리 정책이 지금 우리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스톰이 우리 시장에 구체적으로 또 얼마나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시장의 공포가 숫자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코스피랑 선물지수는 그냥 급락했고요. 외국인들은 하루 만에 무려 1.8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셀코리아의 모습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공포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관점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이 공포 속에서 전략을 찾아야죠. 주요 섹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디에 리스크가 숨어있고 또 반대로 어디에 기회가 숨어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섹터부터 보죠. 유가가 막 오르면 어때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그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죠. 이게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역설이 생겨요. 바로 이 위기 때문에 이제 기름만 믿을 순 없겠다 하면서 원자력이나 신재생 같은 대체 에너지의 가치가 폭등하는 겁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 먹잖아요. 그래서 관련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오히려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반도체 시장은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실적 아무리 좋아도 이제 꼭대기 아니냐 이런 피크아웃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리스크죠.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 삼성전자의 HBM4 계약처럼 아예 몇 년치 일감이 확정된 아주 안정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와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런 장기 계약을 딱 쥐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HBM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 AI 시대의 심장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얘기를 할 때 이 HBM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나옵니다. 강달러 현상. 이거 경제 전체로 보면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수출해서 돈을 달러로 버는 기업들, 예를 들면 K 콘텐츠를 파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무기를 파는 방산 업체들한테는 이게 완전 호재인 거예요.
환율이 오를수록 가만히 앉아서 돈을 더 버는 셈이니까요. 바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새로운 안전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이 거친 폭풍 속에서 대체 어디로 피해야 할까? 어디서 오히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낸 기회의 조각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곳들이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전력 인프라, 또 장기 계약으로 무장한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엔터테인먼트와 방산산업, 바로 이런 분야들이 현재 시장에서 잠재적인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럼 이 모든 분석을 가지고 전문가는 대체 어떤 실질적인 행동 계획, 즉 플레이북을 만들까요?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시장의 클라이맥스는 공포가 합리성을 압도할 때 완성된다.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이성을 잃고 공포에 빠져서 던지기 시작할 때가 바로 위기의 절정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전략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한 플레이북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지, 즉 위험 회피입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더 오를 게 걱정되면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는 데 베팅하는 상품에 투자해서 위험을 상쇄하는 거죠. 둘째, 선별적 저가 매수.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HBM 관련주처럼 펀다멘털은 정말 좋은데 억울하게 같이 빠진 주식들을 콕 집어서 그것도 나눠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관망, 즉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회가 왔을 때를 잡기 위한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인 거죠.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바로 현금 비중인데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금은요, 시장이 더 나빠질 때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면서 동시에 시장이 반등할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뒤덮고 있는 이 거대한 공포가 혹시 당신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찾아올 기회를 잡는 사람은 바로 지금 이 공포 속에서 냉정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전략가일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그 준비의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